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조용한 전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가 최소 120명이고 1살부터 80대 고령자까지 2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사는 곳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진단검사 아직 망설이고 있다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송금한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확진자는 최소 120명이 넘습니다. 클럽 방문자가 70여 명, 2차 감염도 잇따라 1살부터 80대 고령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고 경기도와 인천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충북과 부산, 제주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80%는 20, 30대 젊은 층에 35%는 확진 전에 증상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와 공개된 동선에 있었다면 무료 검사를 꼭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 2차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하지만 클럽 명단에 적힌 방문자 5,500여 명 중 절반 이상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1,800여 명의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해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정 소수 집단을 비난하면 이들이 숨어들고 조용한 전파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뜬 소문이나 혐오에 기반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신상캐기 등은 오히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감염병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생활 공개 우려로 검사를 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익명 검사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동선 공개 방법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확진자별로 상호명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비공개로 바뀝니다. 대신 확진자들이 다녀간 장소는 따로 모아서 공개합니다. 방역당국은 빨리 1차 확진자를 찾고 접촉자를 격리해 3차 전파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의 한 학원 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 전까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과 학부모 또 다른 강사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또 과외를 했던 학생을 거쳐 만난 적도 없는 다른 교사까지 감염돼 3차 감염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5살 A씨. 역학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라고 말했지만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학원 강사와 과외교사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동선을 확인한 결과 밀접 접촉자는 20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확진된 30대 남성 외에 A씨가 강의했던 학원에 수강생 5명과 강사 1명, 개별 과외를 했던 학생과 그 가족 2명, 그리고 이 집을 방문했던 다른 과외교사까지 감염됐습니다. A씨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까지 양성으로 나와 3차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현재 인천의료원과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의 격리병상에 입원 조처됐습니다. 다른 학원 강사와 수강생들까지 잇따라 코로나19에 전염되면서 해당 학원이 입주한 건물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치과도 그렇고 몸 못 이루고 있잖아요. 다 치사하시고 그랬다고. 추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2명이 인천 미추홀구와 동구의 교회에 각각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리 두 개 다 딱지 다 붙여놓고 일주일에 소독 여기서 다 들어갈 때 발바닥 소독까지 다 한 거예요 지금. 근데가 학원에서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해당 구청들은 오늘 교회 신도와 학생 등 1,400여 명에 대해 긴급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확진자 1명이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한 만큼 나머지 성가대원 13명의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6일부터 11일 사이에 A씨가 강의한 학원을 방문한 사람들도 외출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부산에서도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클럽을 다녀온 20대 남성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60대 아버지와 1살짜리 조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동선도 복잡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가족 가운데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0대 아버지와 1살 난 조카로 한 살 아이는 부산 전체 확진자 141명 중 최연소입니다. 이달 초 연휴 기간 가족 모임이 있어 부모님 집에서 머물다 감염된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부산의 첫 2차 감염 사례입니다. 부산에서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20대 남성 확진자 2명에 이어 가족 2명의 2차 감염까지 포함해 모두 4명의 클럽 관련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입니다. 가족을 감염시킨 20대 남성 확진자는 클럽에 다녀온 이후 판정받기 전까지 9일 동안 무증상 상태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식당과 커피숍 등 여러 군데를 오갔습니다. 특히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일대를 방문한 부산 거주자도 지난 10일 13명에서 오늘 기준 23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접촉자까지 합치면 이태원 관련자는 모두 271명입니다. 이동통신사 기지국 확인을 하면 관련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 명단은 저희 부산시에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명단이 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익명을 보장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해드린 인천의 학원 강사는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내 가족과 이웃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원 강사 25살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학원 강의를 한 사실은 숨겼고 동선도 꾸며냈습니다. 수상 적다고 본 인천시는 경찰에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12일 회신된 위치 정보를 환자 진술과 대조한 결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환자를 상대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제서야 A씨는 학원 강의와 가정집 개별 과외를 했다고 방역당국에 털어놓았습니다.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2일에야 동선과 접촉자가 파악됐습니다. 방역 대처가 사흘이나 늦어진 겁니다. 학원과 가정집에서 추가 확진자 10명이 발견된 시점도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감염자들이 아무 의심 없이 생활하면서 추가 접촉자들이 대거 나왔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2, 3차 전파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난달에도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이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한 데 이어 집에만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역학조사치 거짓 진술이나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천시는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비난과 차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온라인 등에서 이른바 낙인 찍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오늘부터 혼잡한 서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역사 안에 자판기 등에서 사서 써야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 보도합니다. 퇴근 인파가 한꺼번에 몰린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입니다. 개찰구 앞에선 역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살핍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개찰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손님 마스크 안 갖고 계세요? 마스크를 찾아 쓰고서야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혼잡한 지하철에 탈 수 없습니다.
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인 경우, 즉 열차 내에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승객이 들어찬 때에 적용됩니다.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깜빡했다면 지하철역 안 자판기와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시행 첫날이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에겐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고 그렇기는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초창기 때 안 하면 오히려 좀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지하철 혼잡도를 따지지 말고 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역에서 마스크 없이 탄 승객이 혼잡한 역을 지나가도 제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지하철은.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안 한 사람들이 있다면 좀 강제적으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더 확대하기보다는 안내방송과 홍보를 통해 지하철 내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 9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올해 안 한국 방문에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중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설한 신속 통로 제도가 모범 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서 유통한 N번방의 최초 개설자, 이른바 갓갓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4살 대학생 문형욱인데요. 경찰은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은 24살 대학생 문형욱입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것도 신상공개 이유입니다.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는 박사 조주빈과 붓다 강훈, 이기야 이원호에 이어 4번째입니다. 갓갓 문형욱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이 어린 시절 사진과 소속 학교와 전공을 공개하면서 추가 폭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형욱이 평소 대학 수업에 빠지지 않았고 말수가 적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놀랍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문형욱은 2018년부터 텔레그램에서 N번방 8개를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주도해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문형욱을 불러 또 다른 범행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문형욱은 2018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혐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형욱의 얼굴은 경찰이 오는 18일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열흘 전이었죠. 지난 3일 최전방 감시초소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당시 우리 군이 32분이나 지나 대응 사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늑장 대응 아니냐는 지적에 군은 대응 사격에 동원됐던 K6 중기관총의 격발 장치가 고장나 대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격발 장치가 왜 고장났는지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비무장지대 우리군 감시초소 GP에 북한군의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곧바로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우리 GP 외벽에서 북한군 기관총 탄흔을 확인한 시각은 7시 51분. 대응 사격을 결정한 군은 10분 뒤인 8시 1분 맞먹는 화력의 K6 중기관총으로 원격 대응 사격을 시도했습니다. 최초 총격 이후 20분 뒤입니다. 하지만 3차례의 시도에도 기관총은 격발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군은 K6보다 낮은 화력의 K3 경기관총으로 북한군 GP를 향해 15발을 발사했습니다. 32분이 지난 시점에서 첫 대응이 이루어진 겁니다. 5분 뒤에는 다른 K6 기관총을 수동 조작해 15발을 발사했고 이후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군은 K6 기관총의 공이가 파손돼 총기가 고장나면서 최초 원격 사격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이는 총탄의 뇌관을 때리는 장치로 총의 제일 중요한 부품으로 꼽힙니다. 군은 그러나 왜 공이가 파손됐는지 매일 현장 점검을 하면서도 파손을 발견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총기를 분해해 점검하는 정밀 점검 시점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K6 총기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논란이 됐던 북한군의 총격 의도와 관련해서는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우리 군의 대응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먹은 유아들의 두개골이 기형적으로 커지는 사례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라며 판매했는데요. 수차례 홍역을 치르고도 끊이지 않는 가짜 분유 사건에 중국 부모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아이의 얼굴과 목덜미 등이 붉은색 발진으로 뒤덮였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계속 때리는 증상을 보이는가 하면 이 유아는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렸습니다. 别人看到我女儿这个额头这么凸嘛啊，他们就说你这个小孩子这个像个大头娃娃一样的。 모두 한 영유아 용품점에서 판 특수 분유를 먹인 뒤 나타난 증상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니 아미노산 분유를 먹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비싼 값에도 길게는 1, 2년씩 사 먹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유아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단순한 고체 음료에 불과했습니다. 他说过敏宝宝都是吃这一个，然后他告诉我，他说这个就是牛奶的另外一个简称。 일부 유아들은 비타민 D 결핍으로 뼈가 변형되거나 성장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体检报告一看，12个月到18个月都是停止发育，身高体重都停止发育。 논란이 커지자 당국은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2004년 가짜 저질 분유에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대두증에 걸린 것을 비롯해 2008년엔 공업용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최소 6명 유아가 숨지고 수십만 명이 신장결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가짜 분유 파동이 벌어질 때마다 근절을 강조하지만 중국인들은 10년이 지나도록 변한 게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연일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과 경북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황사가 또다시 유입되겠는데요. 낮 한때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창원이 13도, 전주 12도, 춘천 9도 등으로 10도를 조금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벽과 함께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철원 24도, 대전과 대구, 청주, 광주 27도, 포항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